알찬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이번 주 증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될 만한 그런 변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지만 역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듯 보여주고 이벤트 역시도 역시 기대를 갖기에는 좀 부족한 변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닝 시즌의 이 차별화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에 따른 그런 장세가 여전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난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 역시도 고용지표의 깜짝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뒷심이 많이 떨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올랐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 보여졌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증시 포인트 김민지 기자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는 고용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26% 상승한 구간에서 13,610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산업재 쪽이 0.31% 올랐고 금융업종이 0.15% 올랐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0.32% 상승했고요. 다만 통신업종은 0.25% 하락으로 이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홈디포는 1%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36% 올랐고요. 보잉사와 듀퐁사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이날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락률 쪽 살펴보시면 HP 확인됩니다. 1%대 하락률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동통신주인 AT&T도 1.25% 내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날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날 변동폭을 살펴보신다면 장중에 2% 쪽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는 1%가량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날 거래 마감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애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날 2%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차익 실현 매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가격 살펴보시면 652달러 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650달러 겨우 마감하면서 겨우 마감됐다는 점 확인됩니다. 진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14%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했던 악재 때문이었고요. 동종업계에 있는 페이스북 역시 4.73%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날 재료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고용 지표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를 살펴보신다면 오랜만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러한 예상치를 11만 3천 명을 소폭 상회한다고 발표했고요. 앞선 8월에 14만 2천 명에는 다만 못 미쳤습니다. 7월과 8월 수치 모두 크게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호재였고요.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덕에 실업률은 7.8%로 개선됐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인 8.2%를 하회하는 것이고요. 더구나 노동시장 참가율이 63.6%로 전월의 63.5%보다 상승한 가운데 나타난 실업률 하락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월치 전 최고 경영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통계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고용지표라며 시카고 출신들의 토론이 안 되니 숫자를 바꾼다며 강조를 했고요.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도 실제로는 실업률이 11% 수준이라 말했고 실업률 하락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연준이 공개하는 소비자 신용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신용 8월분은 전달 대비 8% 늘어난 2조 7,2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리볼빙 개인 대출은 5.9% 늘었고 비리볼빙 개인 대출은 9% 늘어났습니다. 유럽 위기 해법 기대감 높이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주 초 이번 주 그리스 방문합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메르켈 총리가 9일 그리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중대한 국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호재 속에서도 증시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흘러나올 전망이고 대선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선뜻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는 9일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합니다. JP 모간과 엘스파고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내년 재정 절벽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적이어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 적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부터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한 셈입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7%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지만 1947년 이후 최고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1% 하락했고 유가는 2%, 금은 0.87% 내렸습니다. CME 야간 선물 거래에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5포인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민지였습니다.